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포항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금년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피해 당한 적도 있었지만 전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 극복하고 우리 포항센터가 아주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분기 교육이에요. 네. 어, 네. 우리 윤종만 씨 연결됐는데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안전 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 교육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오늘 전부 이렇게 1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하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집중해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이 체력 관리, 이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친절 하나로 어마한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례, 우리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조중훈 씨 사례를 준비했어요. 그 조중훈 청년은 그 20대 중반 젊은 청년 나이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아주 낡은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래서 그 낡은 트럭 한 대를 가지고 미군 부대 그 영내에 이제 청소를 맡아가지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거기서 나오는 쐐기를 다 모아서 이 낡은 트럭에다 싣고 하치장까지 운반해서 버리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열심히 하는 걸로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친절하게 열심히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인천에 출장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고장난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돼 가지고 고장난 승용차 뒤에다가 이 낡은 트럭을 이렇게 뒤에 갖다 세워놓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보니까 외국인 여성인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차가 멈춰 섰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차가 외제차고요. 아주 새 차인데 고장 날 데가 없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니까 틀림없이 차도 새 차고 외제차고 좋은 차인데 고장 날 데가 없는데 아마 연료 공급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뭐 전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상되는 데를 차근차근히 살펴봐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차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 이 차가 고장나서 멈춰 서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애를 태우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고쳐주니, 이 청년이 와서 고쳐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성의로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건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투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사양을 하고요.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전화번호라도 하나 달라고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이제 명함을 하나 드리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져 가지고요.
집에 왔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여성분께서 그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남편이 같이 왔는데 그 남편을 딱 보니까 남편 이마에 번쩍번쩍하는 별을 달고 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미팔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남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내가 인천에 갔다 오다가 차가 고장 나서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그 엄청난 곤경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하면서 아니 어제보다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와서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봉투는 안 받습니다. 응? 우리 이 정도 친절은 뭐 우리 한국 사람 보통 하니까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두시라고 이제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참 보통 인연이 아닌데 우리 서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이쪽을 이 신흥 빌딩 이선자 여사님 잘 접속됐어요. 그대로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봉투를 이렇게 권했던 거를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서로 돕고 또 이렇게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한테는 이게 쓸만한 차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낡은 고물만 있었는데 이제 미군 부대는 이제 미국은 부자 나라니까 미군 부대에서는 트럭 같은 거를 운행을 하다가 내육 연수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그냥 폐차 처분을 해버리는데 그 폐차하는 거를 불화받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이런 필요한 서류 요금만 좀 제출하시고 거기 이제 폐차 처분할 때 오셔서 그렇게 이제 돈 내고 이렇게 이제 인수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그러고서 이제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달에 이제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거기 이제 내육연수 다 돼가지고 폐차하는 차를 이렇게 이제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써내가지고 그걸 입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불화받아가지고요. 이 차를 다 수리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내육연수 다 돼서 폐차한 그 차가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보다 훨씬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다가 활용을 해서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화물 운송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막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화물 운송량이 가파르게 성장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월남전이 벌어지면서 월남전에 군수물자 수송하는 일까지 다 그렇게 맡아서 일이 막 늘어나고요. 그 항공기 관광 사업까지 뛰어들어가지고서는 확장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요. 예, 신흥빌딩 이원종 소장님 접속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음소거하고 참여해 주세요. 네, 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바로 그 친절했던 조중훈 청년이 바로 이분인데요. 대한항공, 한진그룹, 한진해운 거기에 이제 창업주 겸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업을 아주 잘 성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에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이 한진그룹이 우리나라 국내 재계 서열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조중훈 씨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뭐 돌아가셨고요. 그 손자, 손녀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그 회사가 바로 이 조중훈 청년이 친절 하나로 그렇게 이제 기회를 만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이룬 이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런 친절로 인한 이런 기적 사례가 조중훈 씨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친절로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훈 씨와 같은 이런 친절로 인한 성공 사례가 우리 포항센터에 근무하시는 가족들한테도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실 분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도요, 친절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객을 응대할 때 금기하는, 절대 해서 안 되는 행동 5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이 일하는 거 안 되겠고요. 세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예의예요. 그리고요, 5번째는 무표정이에요. 표정 없이 서비스하는 거죠.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상대방이 먼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의껏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최근에 성의 없이 대처하는 사례를 봤어요. 우리 동네에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그 마을버스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우리 버스에 손님이 한 명 한 명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인사를 하자고 이제 결의를 하고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이니까 이 운전기사가 이제 딱 핸들을 잡고 그 손님이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버스 타는 손님이 적극 그렇게 막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쑥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점점 더 멋쩍으니까 그냥 목소리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핸들 잡고 그냥 손님 한 명 타면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뭐 우물우물 들리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인사가 아니다. 이거는 저렇게 성의 없이 대처하려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맥이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운전기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KT 건물에 근무하는 우리 그 여사님들도요. 이렇게 이제 그 개중에는 이제 이렇게 직원들하고 인사를 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친절하게 꼭 인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인사를 해도 받든지 안 받든지 멋쩍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냥 들릴랑말랑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냥 예 안녕하세요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지나갈 때 보니까 이게 고객 서비스 할 때 이렇게 성의 없이 대처하면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왕에 인사할 바에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냥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은요, 관심을 갖는 만큼 보이고 알게 되고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이 건물에 어떤 조직, 어떤 기관, 어떤 부서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로 찾아오고 누구를 찾는지 때려 이게 다 관심 있게 살펴보면 그게 보이게 돼 있는데요. 관심이 없으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뭐 6개월을 근무해도 그냥 아는 바가 없어요. 나 이런 일로다가 왔는데 이러면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저 안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사무실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냥 다 떠넘기고 그냥 나는 정말 아는 게 너무 없이 그냥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도 이제 우리 옛날에 결혼 전에 그 결혼할 상대자 만나가지고서는 그 상대자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때는 얼마나 잘 보이려고 또 얼마나 살피고 그 마음을 읽어서 좋게 서비스를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력하셔가지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셨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 관심이 한 3분의 1 정도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근무처에 어떤 부서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그 고객이 이렇게 주로 찾아오는지 그게 감이 잡히고요. 살피고 관심을 갖는 만큼 알게 돼 있고 아는 만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관심 이런 거 안 되고요.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경우죠. 우린 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KT 건물에 이렇게 갈 때마다 관심 있게 살펴요.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보면은 정문에 그 수의실에 경비실에 이렇게 이제
그 직원이 앉아 계신데 옆에까지 다가가도록 전혀 반응을 안 보여서 이분이 뭘 그래 열심히 하시나 그렇게 들여다보니까는 그 스마트폰에 아주 재미있는 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사람이 옆에 다가와도 모르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전혀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탁 부처님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점잖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 계실까 하고 옆에 다가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졸려워서 졸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요. 옆에 사람이 다가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깰 때까지 기다려 보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기다리니까 이제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무 시간에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관심을 내서 살피고, 그래서 딱 고객이 나타나면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하고 막 먼저 친절하게 싹 이쪽으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런 일로 오셨군요.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친절하게 먼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셔야지, 책임감 없이 그냥 재미있는 데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거나 이렇게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오는 사람 발견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이렇게 일하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무예의예요.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무례하게. 근데 우리는 진짜 그 무례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예의 바릅니다. 이렇게 이제 포항센터 식구들은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에 이제 제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때 운전해가지고요,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이제 교육하러 가면은 거기 이제 딱 도착할 때쯤 되면은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차를 얼른 주차장에 갔다가 빨리 세워놓고, 그러고서 이제 부지런히 화장실 가서 이제 화장실에가 볼일을 딱 보고 있는데, 바로 요 화장실 그 문 밖에 그 우리 화장실 담당하는 여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칸마다 확인해가지고 막 화장지도 교체해서 끼워놓고 뭐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이걸 하시더라고요. 딸각딸각 소리가 나면서.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김 여사 뭐해? 저 교육 받으러 오래. 그러니까 이 김 여사님 딱 하는 얘기가 그 대머리 교수 왔대? 이 순간에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안 보일 때는, 나 없는 자리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머리 교수라고 놀리는구나. 세상에, 미안해가지고 제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화장실 문 열고 나가면은 이 양반 여기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대머리 교수라고 놀렸잖아요. 민망하니까 제가 못 나가고 안에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교육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손 씻고 그러고서 교육장에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교육을 했어요. 그 여사님, 대머리 교수라고 놀린 그분은 내가 들었는지 모르고 계세요. 사람은요, 친절하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 앞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친절하게 하고 좋은 말로 칭찬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전혀 눈앞에 없으니까 맘 놓고 얘기해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자. 응?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진상고객이 와서 막 깽판 치고 그럴 적에 그 양반이 여기 이제 조용하니까 간 줄 알고 그 진상고객 갔어? 그리고 물으니까는 그 옆에 앉아있던 진상고객이 벌떡 일어나서 당신 나 말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로 해주자는 거예요. 다음에는 무표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이제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은 강사도 힘들어요. 이거 정말 아무 반응이 없네. 내가 그렇게 재미없이 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이 없나? 이런 이제 그 자책으로다가 제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교육 시간에 들을 적에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 잘 하시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반응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 신흥빌딩의 이선자 여사님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따뜻한 미소로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우리 흥해빌딩 김재천 소장님이 1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반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최고십니다. 이렇게 표정이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고객을 만났을 때도요, 그냥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그 안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쭉 가던 길로 쭉 가세요. 이렇게 그냥 표정 없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 그런 일로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표정이 살아서 반응을 보이면 고객들이 야, 여기 정말 서비스 최고다, 친절하다,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고객 응대할 때 요 5가지를 잘 지키자는 거예요. 성의 있게 대처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는 만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 그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거,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표정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적극 표정이 살아서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런 대화 소통이 친절한 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5가지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재해 사례는 청소 중인 복도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이 복도에서 급히 뛰어가다가 이 청소 중인 바닥에 물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발목을 크게 다쳤는데, 본인이 빨리 뛰어가다가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청소하는 분이 물기가 여기 있게 놔둬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떼를 쓰는 거죠. 물론 이제 2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됐지만, 그럼 이런 걸 이제 안전히 대비하려면, 예방 대책을 하려면은 복도 같은 통행로에서는 일단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 같은 게 있으면은 이거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 이 위험 요인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복도 청소할 때는 여기 미끄러질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한 이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도 청소할 때 안전 수칙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요, 일단 복도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빨리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물기가 있다, 이거는 빨리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복도에서는 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천장에 전등이 끊어지거나 고장났다, 빨리 조치를 해서 복도가 컴컴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작업 중에는 락스 같은 화학물질 사용할 때 이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이 보안경을 착용을 해서 락스가 눈에 튀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요, 그 락스 많이 사용해가지고 락스 냄새 많이 맡는 것도 아주 해로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꼭 착용을 해야만 본인 스스로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2번째 재해 사례는요,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예요. 계단을 통행하면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굴러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이 계단은 왜 위험할까요? 계단에서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난간을 쥐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평지가듯이 움직이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무거운 거 운반하다가 거기서 앞이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난간을 잡지 못해서 발이 걸려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요, 계단 청소할 때 뒷걸음질 내려가다가 이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그 계단에는 컴컴하면은 꼭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계단이 컴컴하면은 빨리 전등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수리해서 정비해가지고 환하게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 난간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거를 꼭 이용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같은 걸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계단에 혹시 물기가 흘렀거나 기름 같은 거 혹시 흘린 거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청소 작업 중에는 이 작업자 외에는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작업 장소 이렇게 입구에는 출입 금지, 여기 청소 작업 중이니까 미끄럼 주의 이런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제 조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단에서 헛디딤 사고 이게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단은 올라가면서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전진하면서 올라가면서는 그게 넘어지지 않는데 꼭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뭔가 볼일을 본다면은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 돌아서서 내 눈으로 보고 내려 디디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개인복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화, 미끄럼 방지와 이제 보호장갑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계단 청소할 때 꼭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골격계 질환이 생깁니다. 여기 어깨가 결리거나 뭐 담이 절리거나 허리가 삐끗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고 불안정한 상태로 일할 때는 이렇게 좀 허리를 펴가면서 몸 상태를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계단에 물통 같은 거 무거운 거 이렇게 운반할 적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소 작업 시작 전에 이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몸 풀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도 좀 몸 좀 풀어가면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이렇게 어깨 돌리기 이런 것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시작 전에 이렇게 몸 풀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작업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몸 풀기를 해주셔야만 여기 이렇게 뭉친 근육을 다 이렇게 풀어주고 해서 유연하게 몸을 풀어가면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해서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성질 급하고 막 빨리빨리 서두르는 걸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에 빠져 사는데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래는 우리나라만의 빨리빨리 문화.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몇 층 가겠다 딱 누르고 닫힌 버튼을 3번, 4번씩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이 여는 거는 한 번만 열리니까 이렇게 쌩쌩한데 닫힌 버튼은 3번, 4번씩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요. 음식을 배달을 시키면은 30분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음식 주문한 거 취소고 음식값 못 주겠다고 막 떼를 쓰기 때문에 막 서둘러서 이동을 해가지고 배달 가다 보니까 너무 난폭 질주를 하고 사고를 많이 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국제공항에서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만 따라가라.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신속 이동하는데 선수들이다. 물론 공항에서 빨리 이동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빨라요.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까지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이거 세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만 이런 짓을 합니다. 커피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을 집어넣고 거기 이제 뭐 밀크 커피 딱 선택을 했으면은 밀크 커피가 딱 내려오도록 섞이도록 가만히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질 급해가지고 손이 들어가가지고 종이컵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끓는 물이 여기 떨어지면서 끓는 물이 여기 튀어가지고 여기 손에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이 손에 화상 입어가지고서는 화상 치료하러 오는 환자들은 한국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커피 자판기에서 뒤었다고. 아, 이게 미리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고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소변 보러 들어가면서 미리 자크를 내리고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리면서. 그리고 이제 볼일을 따보고 나오면서 또 자크를 올리면서 막 나오는데 여기 자크에 옷이 껴가지고서는 안 올라가면은 그 소중한 걸 쑥 내놓은 채로 그냥 막 화장실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밖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흉측한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좀 더 특히 남성분들 조심하셔요. 자리에서 볼일 다 봤을 때는 자크를 완전히 다 올리고서 이렇게 이동하시도록. 운전할 때요, 로타리에서 빨간불이면 딱 멈췄어요. 또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으면은 그때 바로 가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그만 미처 출발을 못하고 3초만 지나면은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아주 초긴장의 연속으로 하다가 사고도 많이 내고 그래요. 이렇게 빨리빨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빨리빨리 그 열정 때문에 속도의 경쟁력이 있어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 이 속도의 경쟁력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문제는 사람이 엄청 많이 죽는 심각한 폐단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 와우 아파트는요, 5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 때였어요.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는 구호가 뭐예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대기하라.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와우 아파트 질 적에는요. 너무 서둘러서 막 지어가지고서 올라가가지고서는 다 이제 완공됐다고 사람 입주를 다 시켰는데 이 아파트가 우르르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 동네에서 13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얼마나 이 저 서두르는 게 문제가 있고 심각한지를 피부로 느끼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저 삼풍백화점 사고인데요. 이게 삼풍백화점은 27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삼풍백화점은 질 때 너무 졸속으로 강행을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어요. 이걸 막 지으면서 설계 변경하고요. 설계 변경해서 한층 더 증축을 하고 증축한 옥상에다 무거운 장비들 갖다 올려놨다가 막 옮기면서 옥상에 금이 가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냥 백화점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백화점 영업하는 도중에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대형 사고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두르는 데서 빨리빨리 해서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가지고요.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 OECD 국가의 평균 산재 사고 사망률, 10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률이 2.6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2.6명의 3배가 조금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완전히 그 산재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이 1등입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600년 전에 이미 세종대왕께서 내다보셨어요. 세종대왕께서는 그 세종실록 기록에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세종대왕은 우리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세요. 이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이 대안을 연구하고 결론을 찾아오라고 오전회의에서 정승 판서들한테 이런 지시를 하신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현재처럼 막 아파트 무너질 것까지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사고 좀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에 와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다 이게 급하고 서두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선조들이 늘 말씀하셨던 속담 중에 빨리 먹은 콩밥 화장실에서 보자 한다. 그러니까 콩밥을 얼마나 빨리 먹었으면 화장실에 그냥 콩알이 굴러다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콩알조차 제대로 안 씻고 막 삼키고 이렇게 서두르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고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많아요. 위장병 환자 세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이유는 맵고 짜게 먹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이게 그냥 급히 콩알을 안 씻고 삼킬 정도로다가 그냥 이거 서둘러서 이래가지고 위장병을 다 망가뜨리고 소화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화기 환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데 음식도 우리 꼭 군인들 전투 현장에 나가는 그렇게 이제 군인들처럼 막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이제 이게 먹을 게 아니라 좀 더 음식도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꼭꼭 씹어서 속이 편하도록 이렇게 소화를 잘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철도 건널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 철도 건널목 안내 표지판에 여기 안내 표지판에 3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 이런 구호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막 서둘러서 이렇게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 운전자가 여기 이제 건널목에 딱 왔어요. 성질 급한 운전자가 딱 와서 보니까 띵동띵동 소리 나는데 아직 차단기는 안 내려왔고 기차는 안 보이니까 얼른 건너가려고 그냥 푹 덤벼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딱 건너가려고 시도하는데 그 철길 위에서 덜컹덜컹 하다가 시동이 꺼져 버리니까 멈췄으니까 그냥 그때 어쩔 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기차가 딱 나타나 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3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서두르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버리는 이런 사고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보다 안전이 제일이다. 안전을 꼭 이렇게 지켜서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몸 다치는 거, 부상당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가지고요. 몸 상태도 아주 좀 컨디션 좋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그 작업 현장으로 그냥 급히 막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목을 삐끗하는 수도 있고 넘어져가지고 뭐 다치는 수도 있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담 절리고 막 삐끗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몸을 잘 풀어주고 이렇게 유연하게 해가지고 스트레칭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작업에 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는요.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가지고 행복한 일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선진 기업의 사례인데요. 슐저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본적을 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기는 이제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가지고 그 뭐 안전수칙 뭐 지키라고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눈치만 이렇게 보여도 뭔 얘기구나. 그래도 그거를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안전 문화가 참 자리 잡혀가지고요. 굳이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다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눈치로 감을 잡고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는 게 몸에 배가지고요. 안전한 일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 여성분께서 여기다 이제 차를 세워놓고요. 일로 건너오려고 하니까 우리 기왕이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갑시다. 그래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운전자도 이제 여기 저 횡단보도 앞에서는 딱 멈춰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이 일터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안전화를 신고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화로 바꿔 신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여성분께서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보안경을 끼고 가라고 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말로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해도 눈치로 알아채고 이제 이렇게 보안경을 끼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여기서 작업하는 분이 그 작업 도구의 안전 덮개를 작업하는 걸 보면서 안전수칙을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분명히 난간을 이렇게 쥐고 이동을 해야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전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분이 딱 지나가는데 이 폴더를 4개를 들고 가니까 두 손으로 들고 가면은 계단 난간을 쥘 수가 없으니까 그 2개를 내가 덜어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2개를 이렇게 이제 덜어주는 거예요. 2개를 덜어서 2개만 들고 가니까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은 이렇게 이제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회의실에 교육장에 여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코드가 여기 깔리니까 전원선이 여기 깔리니까는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전원 코드를 쑥 뽑아가지고요. 그 회의실 가운데 있는 이 저 테이블에 여기 이제 전원 잭에다가 이걸 옮겨서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요. 요거 잘 봐주세요. 이 무거운 박스를 이렇게 들어올릴 적에 이걸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들어올리면은요, 이 척추를 다칩니다. 척추 다치면 평생 고생해요. 그래서 이거를 등을 이렇게 일자로 세우고요, 엉덩이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들어올리는 거죠.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그래야만 이 척추를 안 다치고 바르게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현관에 양탄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게 접혀 있으면 이게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 다칠까봐 이렇게 이제 접힌 부분을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요. 퇴근하면서 이제 그 학교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데 아이들 뒷좌석에다 태우고 뒷좌석까지 이렇게 안전띠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도 와서 보니까 현관에 양탄자 접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이제 펼쳐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 막내 아들이 선반에 있는 과자를 내리려고 이 회전 의자를 여기 갖다 놓고 이걸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회전 의자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게 회전을 해가지고 사람 중심을 잃고 떨어져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그거를 딱 알고 바로 일어나서 이 회전 의자를 밀쳐내고요. 회전 의자를 여기다 밀쳐내고 안전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3단 받침대를 여기다가 딱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든지 안전하게 준비를 해놓고 안전 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가족이 늘 이제 직장에서도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 집에서도 안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생활화가 돼 있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이제 포항센터 식구들도 다 이렇게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가지고요. 좀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요. 이 뼈를 다치는 일들이 우리가 많이 생겨요.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런 증상은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도 똑같이 일어나고요. 남자가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녀 모두에게 치명적인 이 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50대 이상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골감소증이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그 진단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치료를 좀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 뼈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냥 뭐 대충 넘어가고 거기다가 남자들도 왜 이게 50대면은 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면은 남자들은요 몸에 이제 기저질환이 좀 있거나 이제 그런 음주, 흡연 이런 것 때문에 뼈가 다 삭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제 위험하게 됐는데 그 위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분들은 치료도 안 하고요. 이 골다공증 치료를 남자분들은 증상이 나온 이후에 치료하는 사람이 16%뿐이 안 돼요. 10명 중에 8명은 치료 자체를 안 해요. 거기다가 남자들 또 과격하게 또 무리하게 그 옛날 한창 때 소시적 생각만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1.4배, 40%더 많이 환자가 나오고 골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관절 골절 치명률이 1.4배로 높은 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좀 먹어야 되는데 그 칼슘을 일부러 챙겨서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 잘 사다 놓고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칼슘은 아예 그냥 그 멸치가루 같은 거를 이제 그 아주 국이나 찌개에다가 미리 아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면은 이게 이제 칼슘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또 이렇게 섭취하는 게 필요한데 비타민 D 같은 이제 영양제를 또 이렇게 사다 놔도 거의 먹는 거 잊어버리고 잘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를 햇빛을 좀 많이 쏘여가지고 이렇게 비타민 D를 충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요, 이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하여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낙상이나 이렇게 이제 고관절, 골절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뼈를 관리를 제대로 안 다치기 위해서는요, 미리 뼈를 좀 유연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다 같이 손목 풀기. 끝나는 대로. 네.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손목 풀기. 네. 지금 잘 해주고 계세요. 네. 영덕빌딩 신병길님 같이 해주세요. 네. 영덕빌딩 신병길님. 영덕빌딩 안 들리시나 보다. 네. 자, 이렇게 뼈를, 손목뼈도 좀 유연하게 이거 해주시고. 예. 이상하네. 영덕빌딩이 안 들리나 본데. 신병길 소장님. 네, 이거 같이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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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발목 돌리기. 앉은 채로 발목 풀기. 발목 돌리기 해주세요. 발목 풀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그 순찰 시간에 급히 서둘러 이동하다가 막 발목 삐끗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앉은 채로도 이렇게 발목 돌리기 틈틈이 좀 해주시고 발목을 유연하게 해야 넘어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요. 손깍지를 딱 끼고 앞으로 밀고 위로 올려주시고 네.
옆으로, 옆으로, 반대쪽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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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 이렇게 손깍지를 끼우고 올려서 전후좌우로다가 이걸 해서 여기 어깨를 이렇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 운동. 목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목 운동을. 목을 좀 풀어주세요.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자, 이렇게 목을 잘 풀어주셔야 목이 유연해야 온몸에 이렇게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손깍지를 끼고 머리 뒤통수에 대고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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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앞으로 풀어주시고, 이거를 5번을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이 어깨와 몸통이 잘 유연하게 풀려집니다. 다음에는요, 허리 아치 운동. 두 손을 허리에다가 얹고요.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허리가 유연해져야만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서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나라들 보면은 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체력이 좋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도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 국민들이 전부 다 체력이 딸려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체력을 잘 길러야 체력은 국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KDF에서 서서 우리 구성원 모든 가족들이 체력 관리를 잘 해야 체력은 기업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력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집에서도 가정에 체력 관리를 잘해서 체력이 좋으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은 가족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한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을 전화 상담 봉사 활동을 17년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그 몸에 병들면은 마음이 같이 병들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사소한 일에 실망하고 삐지고 막 그냥 소외감 느끼고 막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그냥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 그분은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난 이 조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체력이 엄청 좋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뭐 머리는 저 똑똑한 사람들 뽑아다가 이렇게 장관 시키고 비서실장 시키고 하면은 일이 다 더 잘 돌아가게 돼 있고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체력 관리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고 조깅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통령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를 다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몸이 약해가지고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은 전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체력이 좋아야 할 수 있다는 거,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는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입니다. 우리가 몸을 다치거나 막 목숨을 잃게 되거나 이러면은 그건 아무리 행복한 일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구나. 이거를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직장이 좋은 일터예요. 네, 우리 일터에서 늘 이제 우리 해보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아이고 난 힘들어. 뭐 그렇게 해내는 게 많은지 난 그냥 짜증나고 뭐. 이 평가만 없으면 그 말만 하겠어. 그냥 우리 대충 꼴찌나 면해보지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대화가 오가면은요. 좋은 일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이번에도 한번 1등 하자. 막 이런 거를 해야지. 그냥 뭐 1등 해봤자 별거 있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동료를 서로 도와야지, 지가 먼저 나 도와준 적 있어 나도 못 도와줘, 이게 아니고요. 응? 적극 서로 도와줘야 나도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해서 서로 협조가 잘 돼야 팀워크가 잘 되고, 팀워크가 잘 돼야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복한 일터가 되는데 출발점 제일 중요한 거, 행복한 일터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근무를 해야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해야 행복한 일터가 되지. 그냥 인상 찡그리고 짜증내고 혼자 그냥 투덜대면서 욕하고 그냥 이러면은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소통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옆에 막 전파를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최고의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포항센터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저 뭐 몇몇 분들한테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문서 받으신 분은 잘 읽어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회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자, 저와 만났는데 우리 포항센터 식구들 모두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포항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포항센터 화이팅! 음소거 해제를 안 하셨네요. 네, 안 들리네요. 네, 네, 좋아요. 네, 이번에는요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센터 정말 최고예요. 포항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포항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원종실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잘 안 들렸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네네. 우리 포항센터 우리 원종실 소장님이 우리 김주환 센터장님 안 계셔서 우리 대신해서 또 마무리 또 인사 말씀, 격려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뭐 오늘도 교수님의 뭐 유익한 교육을 들었던 것 같고, 그 교육 내용 중에 뭐 친절한 서비스 사례, 뭐 금기 행동이라든지 재해 발생 사례라든지 뭐 안전 대책이라든지 뭐 좋은 교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인 만큼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걸 잘 현장에 접목해서 뭐 지금 저희가 어차피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잘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포항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